라디오 정보시대. 이 시간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어떤 건가요? 이제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영주권 케이스 중에 취업이 아마 글쎄 거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은. 네. 네. 대부분의 분들은 취업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취업 관련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관련 영주권에 관한 얘기를 오늘 나누어 볼 텐데요. 거의 뭐 절반 정도 넘는 숫자가 취업 영주권에 관련해서 이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좀 이제 알아보죠. 네, 일단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민국에서는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민국에서는 보통 EB1, EB2, 네. EB3, EB4, EB5 이렇게 음.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카테고리로 신청하면 되겠구나를 대략적으로 제가 디테일한 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나는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겠구나 이런 거는 좀 아실 수 있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네. 흔히들 말하기를 스폰서라고 네, 하죠.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이 회사에서 나를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그 직장이 미국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 기준에 맞아야 되고 네. 또 미국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의 직업을 해외에서 온 사람이 가져가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거나 네. 고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데 한국말을 꼭 유창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한국에서 뭐 한국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 그 한국에 있는 본사와 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현지 널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때 한국어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서 채용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을. 네. 이 사람은 한국어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회사가 있는 근처에서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시민권자나 이미 영주권자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준을 이민국에다가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혹은 약간은 드문 경우겠지만 뭐 종교단체 같은 데서 꼭 같은 교단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신청자,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자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또 그 고용하는 회사가 필요하는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이나 학력 또 제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언어 그런 걸 갖춰야 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자리의 종류와 이민국이 구분해 놓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그 과정이 복잡하고 또 요새는 특히 예전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일단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롭군요, 생각보다. 네. 이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네요. 네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 고용주가 광고를 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그
잡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요. 네. 받아서 그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어.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까다로운 네. 부분일 거고 또 요새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전보다도 많이 걸려서 예전보다 더 많이요? 네, 불만을 가지게 되시는 손님들도 많고 저희도 곤란하죠. 그게 왜 끝없이 시간이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건가요? 예전보다?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예전에 비해서는 이민국에서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래서 기약 없이 막 1년, 2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막 2년 걸려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6개월에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예전 얘기지만. 네네. 요새는 그런 경우는 보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종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취업과 동시에 또는 취업 전후로 노동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주권 취득을 가능한 종류는 일단 EB1이 있겠죠. 네. EB1은 사실은 그렇게 막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로 뭐 과학, 의학, 예술, 교육, 사업, 뭐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뭐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EB1은. 그래서 EB1에서 5에서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그러니까 종류고요.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고용주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에 맞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일단 미국 노동부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민 비자를 신청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EB1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노동 허가는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PERM이라고 해서 신청서를 해서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필요하는 그 위에서 말한 학력, 경험, 경력, 제가 말했던 의학, 예술, 교육, 사업 이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되게 상세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외는 있는데 이 취업 이민 1순위 EB1은 노동인증이 생략돼서 바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외 안 그런 예외는 있지만, 네 그래서 시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짧을 수가 있고, 또 스폰서가 지금 당장 있지 않아도 내가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할 것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내 아니면 미국 안에 아니면 국제적으로 내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상 경력. 일단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되네요. 네. 이 중에 3개를 충족시키면 돼요. 네. 또 이 분야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협회, 뭐 단체나 그런 모임의 회원 자격이 된다는 거. 아니면 내가 발표한 자료,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업적, 논문, 뭐 심사, 뭐 작품 심사 이런 거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이런 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또 뭐 과학, 예술, 학문 이런 데서 내 전문 분야에 대한 업적,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큰 뭐 예술 행사에 출품을 했어요. 뭐 이런 거. 또는 뭐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미디어 같은데 학술적인 기사를 썼거나 전문가로 초빙이 되어서 내 지식을 공유한 경우. 또 예술 전시에 출품을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월급을 받았다. 높은 보상을 받았다. 그런 증거. 뭐 연봉을 훨씬 많이 받았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포츠, 뭐 하키,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연봉을 많이 받았다.
예, 그런 경우.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해당이 되겠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연봉이 그 시장 가치에 따라서 선수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내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 예를 들면 내가 영화 감독인데 박스오피스에서 뭐 티켓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네. 이 중에 적어도 3가지를 제출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방금 한 10가지 정도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눈에 띄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네. 국제적으로도. 어쨌든 네. 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1순위이기 때문에 네네. EB1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또 네. 이런 증명해야 되는 게 되게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문가긴 하지만 내가 네. 경험이 별로 없다든지 어. 그러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네. 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도. 그래서 EB1은 조금 많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EB2를 좀 살펴보면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2는 이제 EB2 역시 네.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약간은 국한이 돼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전공을 해서 이 분야에서 5년 이상을 일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EB2도 미국 노동부에 노동 허가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민 비자를 또 신청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고요. 네. 다른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필요한 학위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필요한 학위를 가진 사람 미국 시민권인 사람이나 이미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네네. 이 조건을 맞추는 사람이 고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까다롭죠. 네. 그래서 노동부의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운영하는 큰 식품 회사라든지 네.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 업무에 적합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인 광고 네네. 또 고용 시장에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고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네, 이 부분이 좀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입증하는 게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까다로운데 정말로 이게 네.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제 가장 흔한 경우는 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이런 데다가 네네. 광고를 내요. 아, 구인 광고. 구인 광고. 네. 이거는 6개월 동안 해야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구인 광고를 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네. 애플리케이션을.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인터뷰까지 해요. 많은 경우 인터뷰까지 해서 이 사람들의 이 포지션에 필요한 학위나 그 경험을 가지지 않았다. 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네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건데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네. 한국 기업들은 어쨌든 한국에 있는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학위와 경험과 언어가 된 사람이 없었다. 네. 그걸 증명을 해서 지금 그 한국 분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EB2의 경우는 이 고용 자격 그 못지않게 일단 고용인이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고용주가 네네.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이 거군요. 사람이 임금을 네.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네. 그건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냐? 제가 지금부터 말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 네. 먼저 일단 이 고용주의 순수익이 넷 인컴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높다. 네. or 혹은 현재 순 자산이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 네. 네.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에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일하고 있어서 실제로 받고 있다. 네네. 뭐 이런 경우거든요. 네. 보통 이런 거는 그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으로 증명을 하게 되겠죠. 네네. 아니면 회계사가 감사한 financial statement 이런 걸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EB2의 경우는 이게 필요해요. 네. EB2의 경우에는 필요한 거군요. 네, 보통의 경우 많이 이렇게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고용주가 지금 이 사람을 하여했을 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까다롭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게 까다롭고 네. 미국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 미국 시민권자들한테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 풀 안에서 우리가 이 고용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자, 네. EB2의 자격 조건까지 살펴봤고 네. EB3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요거는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EB3는 이제 숙련 노동자 네네. 또는 비숙련 노동자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눠지고 크게. 네. 네. 여기는 이제 학력 조건이 좀 낮아요. 아까 네. EB1은 제가 말했듯이 뭐 딱히 학력 조건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게요. 이걸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력이 높을 그럴 것 거 아니에요. 같네요. 네. 네네. 그리고 EB2 역시 석사학위,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5년 이상의 관련 경험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 EB3는 그것보다는 그 학력에 대한 기준은 좀 낮고요. 네. 일단 고졸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 뭐 검정고시를 받다든지 동등한 네네. 자격 또는 2년 이상의 그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비숙련직의 경우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는데 일단은 보통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문직. 그래서 스폰서를 받을 그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가 적어도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되고 네. 또 그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또 두 번째는 숙련공.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에요. 네. 또 세 번째는 비숙련공인데 학력이나 경력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네. 이것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이미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입증해야 되죠. 네네. 네네. 그래서 노동부의 노동 허가를 받는 과정은 EB2와 거의 비슷하고요. 광고, 구인 광고라든지 채용 광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풀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해서 외국에 있는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우리가 고용해야 됩니다. 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EB3에 네. 해당되는 직종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이게 좀 말만 들어서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직업을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뭐 2년 이상의 경력, 뭐 고졸, 뭐 이러니까 네. 고졸 학력, 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좀 아리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경우는 뭐 많은 경우 덴털 테크니션 2년 경력. 네네. 제가 지금부터 말할 사람들은 거의 다 2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네. 또는 셰프, 뭐 요리사, 요리. 네. 근데 이제
이런 말할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건 아니고 네. 아까 말했듯이 뭐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져도 EB3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 네. 이 사람은 학사를 가진 사람이겠죠. 네. 네, 또 뭐 어카운턴트 회계사. 네네. 네, 이 사람들도 아마 학사를 가진 사람일 거고 네. 또 디자이너 이 사람 역시 학사를 가진 사람이겠죠. 네. 또는 북키퍼 2년 경력, 뭐 수리공 메케닉 뭐 2년 경력, 네네. 뭐 비서 뭐 secretarial job 네네. 사무직 2년 경력, 네. 아니면 뭐 특이한 경우긴 한데 패턴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거는 네, 네. 패턴 메이커가 뭐냐면 그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을 하잖아요. 아. 그럼 이 디자인을 실제로 그림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 그냥 그림 그린 거하고는 네. 그 패턴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 오. 근데 이제 이게 경력직이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무슨 뭐 되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뭐 디올에서 그 한국인 패턴 메이커가 가가지고 네. 뭐 많이 드레스 같은 걸 만들었다. 아. 뭐 그런 직업인데 네네. 뭐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직업들이 EB3에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다 해당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보통 사무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EB3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뭐 어카운턴트 뭐 그런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그런 직업 아, 중에서는 네. 또 뭐 메케닉 엔지니어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네. 뭐 자동차 수리라든지 그런 전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EB3는 많이 하세요, 한국 분들이. 네. 아, EB3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네. 많으신 거군요. 네, 왜냐면 비율이. 네. 네, 이게 좀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EB2는 어쨌든 내가 석사 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5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네. EB1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쵸. 조건이 내가 네. 굉장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EB3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에 EB3를 적합한 직업들이 네. 많기도 하고 제가 아까 그런 거 얘기했던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경력이 막 5년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EB3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파퓰러하게 많이 하시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풀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 여기 맞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어서 네. 한국말 하는 게 필요하다든지 아, 아니면 이 회사에 특정한 그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네네. 네, 그래서 EB3는 이 범위도 좀 넓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EB3는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 이렇게 해서 미국 영주권 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EB3 한국 분들 보편적으로 네네. EB3에 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 EB 1부터 5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 2, 3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광고 듣기 전에 EB 3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종들이 거의 해당되는 것 같고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사실 EB3로 많이 하시고요. 네. 보통은 그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많지만 네.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스폰서를 얻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EB3는 굉장히 한국 분들에게 중요한 카테고리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상 EB3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네. 네. 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카테고리를 또 얘기하자면 이제 EB4 네. EB4. 네. 종교 비자. 이게 종교 비자군요. 네. 네. 종교 비자도 한국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라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독교, 청교도의 나라다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미국은 그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나라예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약간 기독교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래도 종교의 자유가 일단 헌법의 1번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교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종교 비자라고 하면 보통 한국 교회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 뭐 원불 이런 것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돼요.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롭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종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건을 음. 맞출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면 교회의 경우는 가장 흔한 예가 교회니까 네. 한국 사람들한테 친숙한 예가 교회니까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네.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고용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과 예산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사람이 5명만 다니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에게 종교 비자로 영주권을 주고 싶다. 이거 쉽지 않죠. 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되고 뭐 규모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예산이 돼야 돼요. 예산이 돼요.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된다는 네. 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좀 규모가 있는 적어도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신청한 사람의 종교나 교파 뭐 교산, 경력, 경험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에서 네. 장로교 너무 흔한가? 또 좀 약간 안 흔한 교파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A 교파라고 할게요. 네. A라는 교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교파에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똑같은 교단이나 교파의 교회에서 고용이 되어서 급여를 받은 거. 네. 그런 상세한 경력. 그러니까 교단을 네. 보는 거군요. 그런 걸 네. 입증을 해야 되고 네. 실제로 그러한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뭐 교회 다니던 사람 아무나를 종교 비자로 할 수는 없는 네. 사실상 힘든 거죠. 네, 이런 게 다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급여를 받은 것도 입증이 돼야 되고 한국의 같은 교단에서.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EB4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다른 거에 비해서 더 까다롭나요? EB4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네. 아까 말한 걸 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 네네. 그래서 좀 왠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저희 그냥 종교 비자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것보다 네네.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도 있고 한국에서 반드시 내가 나를 스폰서 해주려고 하는 그 종교 단체와 같은 교단에서 네. 실제로 일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네. 나를 스폰서하는 종교 단체가 나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예산이 충분히 된다는 걸 두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뭐 가끔 종교 비자는 요거 좀 받기가 아니면 조건이 좀 덜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네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제 네. 생각에는
워낙 EB1이나 EB2는 학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또 EB3 같은 경우도 그런 직종이 아니면 좀 네.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는 뭐랄까 이 교파나 교단 이런 게 맞아 떨어지고 내가 일을 했으면 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그 한국에서도 같은 데서 실제로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지금 이 한국 교회 한인 교회에서 나를 뭐 전도사로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럼 쉽지 않나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거를 많이 모르세요. 그 부분에서. 기간은 따로 있나요? 어느 정도 뭐 일했다거나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았어야 됐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뭐 2주 일했어요 하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 데도 많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인 교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직업이 창출이 되죠. 네. 그래서 한인 교회에서 뭐 전도사라든지 뭐 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실제로 잡 오퍼가 있었고 네. 그 교회에서 나를 스폰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100%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에서도 어쨌든 그 예전에 그런 노동을 했었다는 게 네. 그런 리퀘어먼이 있다는 걸 많이 모르셔서 네네. 근데 그게 좀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종교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EB4도 많이 하는 이민 카테고리죠. 우리 뭐 예를 들면 한국 여기 있는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뭐 한국에서 뭐 유명한 목사를 채용을 해서 뭐 담임 목사로 삼게 됐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경우 당연히 EB4로 하는 거고 네네.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도 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제가 말했던 이 카테고리를 다 충족시킬 경우 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하신 EB3와 EB4의 경우에 우리 한인분들에게 해당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많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한인 사실은 EB1, 2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 게 네. 한국 분들이 어쨌든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고 그렇죠. 어쨌든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석사 그런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뭐 EB1하고 2도 네, 많이 하시는 추세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 그 카테고리 EB1부터 5까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1부터 4까지는 살펴봤고 이제 네네. 나머지 5 남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네. 이제 뭐 EB1은 내 분야에 굉장한 업적을 거둔 사람들, 네. 뭐 유명한 교수라든지 예술, 뭐 스포츠, 뭐 산업, 내가 하는 사업, 네. 뭐 교육 이런 데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EB2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 또 EB3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EB3는 이제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는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EB4는 종교 이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EB5도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EB5는 투자 이민인데 네. 100만 불 또는 180만 불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가 네. 오늘은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에 네네. 투자를 하거나 네. 또는 개인이 그렇게 고용을 한다는 걸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고 예를 네. 들면 이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10명 이상의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을 해야 돼요. 아,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투자 의미는 사실상 그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시민권자와 미국 이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해야 된다. 네네. 였다면 그렇죠. EB5는 직접 내가 투자를 해서 네. 미국의 잡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에게 잡을 주겠다. 이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 허가가 필요하진 않는데 EB5는 투자 네. 의미는 근데 그 투자금에 대한 이 적법한 근거와 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네. 네, 이 부분이 좀 까다롭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네. 2년이 되기 90일 전, 그 90일 윈도우 네.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투자 이민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또 정식 영주권 신청할 때 10명,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10명의 직접 고용이나 간접 고용 창출. 이 직업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한 직업이 창출됐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EB5는 제가 처음에 말한 EB1부터 4까지 특정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내가 직접 EB5는 장벽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이만큼 네. 투자할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네. 실제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직업 창출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EB5는 직업을 내가 직접 창출하겠다 이거예요. 네네. 네. 네, 이렇게 EB1부터 5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네. 내가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의 직업을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그 찬스를 주고 고용을 해야 된다. 이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고 네. 또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종류나 신청인의 자격이나 고용주 스폰서의 조건은 그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EB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네. 또 영주권이 가능한 신청한 비자는 이제 E1 상사 주재원 비자 이것도 한국 분들 많이 하시죠. 네. E2 소액 투자자 비자 또 H1B 전문직 뭐 J1 교환 연수 L1 주재원 비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달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은 EB 비자만 설명을 네네.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찾았다. 인생 맛집. 나도 알지. 이번에 뉴 매니지먼트로 새로 오픈한 존스키리에 있는 보글보글 맞지? 너도 가봤구나. 보글보글.